인간 행동과 심리학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함께 나눌 교수 최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심리학의 본질과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심리학이란 무엇일까? 인간 혹은 동물은 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어원적으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요. 사이코 플러스 로지스 라고 합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침팬지가 숫자를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는 이유는? 심리학은요, 1920년도의 초에 최초로 태동을 합니다.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마음에 대한 연구, 직접 관찰이 가능한 행동 연구, 갈등이나 분노,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초점을 두고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심리학의 정의는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이 뭘까요? 엄격한 정의로는 분명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가설과 검증. 그래서 그 결과의 항상성을 언제나 도출하는 겁니다. 즉 같은 결과를. 자, 과거로서의 심리학, 즉 심리학이란 상식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이다. 과학적 방법이라는 문제를 분석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좀 걸치죠. 관찰, 자료 수집, 결론에서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듯이, 특히 심리학에서 과학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기체인 인간, 이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와 환경,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이 분석 주제가 집단이나 기관보다는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환경에는 개인의 실제 생활과 통제된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행동은 직접 관찰할 수 있지만 개인의 정신과정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많은 활동은 매우 개인적이죠. 이 내적인 사건, 추론, 창조, 꿈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신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정신과정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심리학 연구 기술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볼까요? 심리학은 철학적 근원을 두고 있어요. 플라톤은 BC 427년에서 347년의 인물인데요. 이 지식의 원천면에서 감각을 의심하고 인간은 원래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 생득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추론을 사용하는데 이성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즉 꿈, 지각, 정신질환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죠. 그런데 후학들은 잘못된 추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각은 인간의 눈에서 빛이 발산한다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후학들은 이거에 대한 잘못된 추론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혀지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추론인지 한번 토론에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BC 384년에서 322년에 사셨던 분인데요. 아까 플라톤의 어떤 이성주의보다는 경험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감각 경험을 플라톤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인간이 강한 정서적 경험을 뇌보다는 심장이 더 민감하다 주장하고 있어요. 심리학적 주제에 최초로 형식을 갖춰서 깊이 사고했던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중세 기독교 시대 초기에는 심리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됐는지 철학자가 아닌 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고백록에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기억과 정서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동물적 열정, 성욕, 이 사이에 지속적 갈등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성욕에 대해서 얘기하죠. 언급하죠. 프루이드의 성욕을 언급하기 전에 벌써 성 어거스틴은 이 동물적인 열정, 이성, 성욕에 대해서 이 삼박자가 갈등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심리적 연구에 사용했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AD 1214년에서 1292년 베이컨은 오감을 통해서 지식 획득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아랍 과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권위에 대항한 경험주의 철학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증명과 체계적 관찰을 장려했죠. 오늘날의 과학적 태도입니다. 이 베이컨은 경험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신학자들과 충돌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1596년에서 1650년경에 이 데카르트는요, 최초의 현대적 이성주의자입니다. 수학, 철학, 과학을 능통했으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극도의 단계적 추론을 사용합니다. 방법으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종교 지도자의 주장을 맹목적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합리적 사고를 주장하는데요. 합리적 사고는 즉 하나님, 그리고 수학적 법칙, 그리고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1700년 돌아서 로크는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사상을 추종하죠. 그런데 로크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다. 그러나 감각을 통해서 얻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채운다. 이 경험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724년에서 1804년에 사셨던 칸트,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이 절충을 하죠. 지식이란 물리적 환경, 감각적 조직, 이거와 이해를 통해서 생득적으로 정신기제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언어의 학습과 이해 가능한 것이 바로 이성 경험의 절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것을 부정하고요. 정신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 조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의 과학적 근원은 본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헬림 홀츠는 신경의 속도에 대해서 연구했고 플로랑스는 뇌손상, 운동기능의 부조화에 대해서, 브루카는 뇌손상, 뇌 왼쪽 손상은 언어 능력 상실입니다. 정신과정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페이너는 정신물리학, 밝기 아니면 소음의 역치를 연구했고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다웬이나 커텔이 심리학의 연구를 하는데요. 다웬 같은 건 진화론, 골턴을 통해서 심리학에 영향을 줍니다. 커텔은 개인차 심리학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요. 정신검사나 과학과 직업면에서 심리학 발전의 선구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성장으로서는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독립적으로 학문으로 분류했어요. 분투는 1832년도에 태어나서 1120년 동안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라이프치 대학에서 실험실 개설을 하고 생리심리학 원리에 대해서 방법적인 면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조주의 심리학은 물질을 세포, 분자, 원자로 분류하고 화학자나 물리학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데 정신의 구조의 요소와 내용을 밝히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구성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방법론은 분석적 내성법으로서 정신을 구성하는 심상, 느낌, 감각을 분석하는 방법이 분석적 내성법입니다. 즉 예를 들면 레몬네이드의 그 맛이 있죠. 그걸 지각할 때에 단맛과 쓴맛, 찬맛 그 감각으로서 함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3적 활동의 실제